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할 때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도 못 잡고 하시는 걸 좀 느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 진짜 주식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니님과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가장 단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별표 이런 것들을 매매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잘한 거, 그 다음에 별표를 매매한다는 게 뭐죠? 별표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상승할 때.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 세모표 있는 쪽을 잘 피해가면은 리스크 관리 잘 된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처음에 접근을 합니다. 올라갈 때 잘 먹고 내려갈 땐 피하는 게 리스크 관리지, 이거죠. 네, 이게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상승 잘 맞추고 하락 잘 피하고 요렇게 그냥 정답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말과 리스크 관리란 말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모순점이 분명히 발견될 거예요. 리스크 관리란 거는 관리가 되려면 능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잘 맞춘다에는 능동성이 과연 있을까요? 잘 맞추면 능동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심판 받는 거에 가깝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100점을 맞겠다, 채점 봐서 시험을 잘 보겠다의 관점이지, 관리적인 부분하고는 조금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라는 거는 상황이 어려워졌어도 그 어려움을 관리하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요쪽에 가까운 거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리스크 관리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리스크를 내가 경험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는 거지, 리스크를 피한다, 완전 100% 피한다의 개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리스크 회피를 생각하세요. 근데 리스크 회피도 이제 일견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게 리스크가 100% 피해질 수 없는 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지나서 여기서 손절했었어야지 라고 하는 거는 그냥 후회거든요. 그냥 그거는 리스크의 관리 차원에서의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후회할 짓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스크 회피를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갑작스런 악재는 맞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이슈적 악재든 아니면 수급적 악재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악재는 맞이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흐름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그 악재나 아니면은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마이너스 몇 프로에서 손절했었어야지, 이게 나오게 되면 실제로 이걸 해보신 분들은 만약에 마이너스 3% 커트를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신의 물량을 정확하게 전량 손절을 했었을 때 마이너스 3% 커트에 딱 맞춰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심지어 시장가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손절 컷을 좀 이렇게 수급 공방이 있을 만한, 아니면은 지지가 보여줄 만한, 어디 무너지면은 손절해야 돼, 그럼 그 무너짐을 구체적으로 체크한다면은 무너질 때 마이너스 이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의지로 능동적으로 컨트롤이 될까? 이 부분은 진짜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디선가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거 해가지고 정말 나 수익률 뭐 올해 수익률 계산해봤더니 막 1700%다 막 이런 분도 있고, 뭐 그걸 해가지고 정말 크게 성공한 트레이더들도 있다, 이런 이제 뭔가 이제 가능한 얘기를, 실사례를 가지고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럼 정말 불가능한 걸까 싶으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또 거기에 목매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뭐 가능한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 국민의 모든 사람들은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세상엔 존재할 것이고, 그렇게 매매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한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에서는 미지수인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내가 주식을 시작해서 그거는 못 얻었지만 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계속 손절 연습하고 매매를 여기를 반복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리스크 회피로 더 매진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단순한 이치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빠르게 잘 달리기 위해서는 걷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걷는 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나는 굉장히 빠르게 잘 달릴 수 있어 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걷고 뛰고를 완전히 이행하고 나서 속도를 높여서 뛸 줄 아는 사람이 된 거겠죠.
앞단을 건너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도 뭐 되게 동의합니다, 이 얘기에. 저처럼 이렇게 물어보거나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공감이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일단 좀 먼저일 것 같아요. 그냥 초보자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만 지금부터 배워가지고 뭐 우사인 볼트처럼 될 수 있느냐. 심지어 이제 우사인 볼트 빼고 나머지 다 루저가 되는 그런 게임인데 내가 루저가 되지 않고 크게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 주식을 하면서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았고, 해본 결과 여러분들도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고민의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고, 심지어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한들 리스크 관리하는 건 할 줄 알아야 리스크도 잘 회피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얘기에 이제 핵심인 리스크 관리로 이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인 거죠, 이게. 네, 저도 그 생각에 매우 동의를 하고요.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리스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리스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더 빠르고 강한, 즉 공격적인 매매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제 그거네요. 언니님은 이제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어야 이제 성공한다 이 얘기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리스크 테이크는 생각 안 하고 회피하는 것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궁극적인 끝으로 가게 되면은 손절이란 거. 저는 무의미한 손절 컷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기가 구축이 되고 리스크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손절 카드를 섞어가면서 속도를 높이는 행동에 대해선 저는 그거는 찬성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절대로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니? 리스크 관리의 기본은 이 세모 안에서 투자자한테 선택 옵션은 뭐가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흐름, 내가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 나한테 선택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인버스를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종목이 하락하는 거랑 인버스를 사는 거는 아마 종목과 시장이 정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시장 경험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정말 일치한다고 해도, 종목하고 시장하고 일치해서 이렇게 시장 하락과 동시에 이게 종목 하락이 됐다고 해도 인버스를 산다라는 거는 이거는 성립이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 인버스 수익으로 종목의 하락을 만회하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다 간 걸 지나고 와서 여기서 뭘 할까를 논의하는 건데, 이게 마치 뭔가 신이 돼서 여기서 떨어질 거를 미리 예견하고 여기서 인버스를 사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논의가 출발선상에 올바로 서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다 지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인버스 샀어야 되는데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뭐 결국에는 이 세모 안에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BTS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사는 거, 바이죠. 그리고 파는 거, 매도.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추가로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것들. T가, 제가 말하는 T는 기다림입니다. 그냥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주는 거. 기다림도 선택이거든요. 즉 매수, 매도, 기다림. 이 셋 중에 자신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투자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아니면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계좌에서 내가 내 돈을 주고서 매수를 하느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 중에 일부를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현재 상황에선 조금 더 기다려보느냐, 요 정도 선택만이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모라는 하락 흐름 안에서 이 BTS의 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결국에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그럼 결국엔 여기서 매수, 매도, 기다림 중에서 선택하는 거면 여기서 그냥 다 매도해서 좀 높은 가격에서 팔고 나서 기다린 다음에 매수하라는 얘기구만. 그럼 그게 뭐 손절이랑 뭐가 다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방금 전에 쉽게 이야기한 그 방법이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죠.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해봤는데 계속 안 되네, 내 행동이 뭐가 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이 그래 이거였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됐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얼마나 오래 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잘 된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방법을 지속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찝찝한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깔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자신 스스로 납득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좀 해봐야 아는 영역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다면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 좋은 균형을 만든다는 거는 좀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저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잘 되는데요 라고 하는 분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리스크 회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넘어가고, 그럼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선 바이와 매수와 매도와 기다림을 조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금 쉽게 그게 조합이 뭘까, 이게 좀 감잡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조합인데 상황에 맞춰서 종목의 흐름도 다 다르고 시장 상황도 다 다르고 내 계좌 상황도 다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선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세 개를 선택하면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기다림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서 이거를 괜찮게 맛깔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치 음식으로 비유하면은 양념장 만드는 것 같은데, 양념장을 그냥 아무거나 다 섞은다고 무조건 맛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맛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 자체가 좀 많이 있으면서 자신만의 양념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과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하죠. 단순하게 이거를 정형화시켜서 매수를 몇 프로 하고 매도를 얼마나 섞어주고 이때 기다려주고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상황을 좀 알고 그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공식처럼 주식의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한 10분 20분 설명을 해서 그 공식이 나오는 거면 너무나도 모두가 행복한 거겠지만, 아쉽지만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좀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거의 진짜 빵에 수렴할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심한 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우리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맞는 그 순간순간 오는 그 리스크들을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관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대응이라는 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경험치가 필요한 거고, 그 경험치를 이 유튜브에서 저희가 정말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이 한계라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경험을 올바로 쌓는 게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고, 스스로가 발전이 되면 그럼 결국에는 자기의 발전된 실력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올바로 대응을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룰적인 그런 빠른 손절과 공격적이면서 굉장히 빨리 회전시켜가는 매매는 이 기본 균형 안에서 매도를 높이고 기다리는 시간값을 최소화시키면서 그에 맞춰서 매수를 행해주는,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본 균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생략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기본기를 아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감정적인 영역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매수 매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면 돼, 어디서 손절하면 돼, 이거 외워가지고 되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주식을 이제 10년 넘게 했지만 글쎄요, 이거부터 저는 갔거든요. 다들 많이 그러겠지만 그래 관리란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요 카드를 먼저 갖고 거기에 소비한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걸 잘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요게 이제 이 삼각 구도가 그냥 올바른 기본형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내가 경험하고 자신이 생겼을 때 그게 그쪽으로 가서 실력이 느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요거부터 가가지고 거기다가 시간 때려 박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저 스스로 했고, 주변에 이제 주식 잘하시는 분들 혼자서 어느 정도 해서 매매해서 수익 만들어내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다 비슷한 흐름으로 주식이 발전돼 나가거든요. 누구는 되게 빨리 잘하게 되고 누구는 오랫동안 해도 잘 못하는 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거를 한 번쯤은 경험해본 사람이 언제 더 빨리 그 경험을 하느냐, 그걸 언제 더 빨리 시작하느냐에 의해서 갈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얘기니까 잘 마음속에 담아서 실천해 보시기를 좀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리면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은 정말 기본을 만들어갈 줄 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그 모든 게 이게 이제 삼각형 안에서 얘기가 되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삼각형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유튜브 과거 영상 그리고 앞으로 영상들 계속해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영상 말고도 저희는 이제 투자 클럽이라는 걸 같이 하고 있죠. 클럽 안에 회원분들이 오셔서 저희 유튜브 보시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셔서 비슷한 매매 관점을 가지고 어린님께 계속 훈련 받으면서 실전하면서 수익 만들어 가고 이 삼각형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식 어린이들인데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후배로 딱 가입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주식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